네, 안녕하세요. 불태기입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기획하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세팅하는 방법을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의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플레이스 세팅은 더 이상 건드실 게 없을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된다. 이 개념을 빼고 생각하면 사업자 등록 단계를 단순하게 세무 절차 같은 걸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애초에 상호명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표 키워드와 연관 있게 설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사업자 등록 카테고리를 보시면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과 그 아래에 정정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오픈하거나 정정 신고하거나 상관없이 상호명을 입력하는 이 칸이 네이버 SEO의 첫 시작입니다. 이 상호명 부분을 강남 등갈비 성민이네로 하는 것과 그냥 성민이네로 설정하는 건 강남 등갈비라고 검색했을 경우에 상위 노출 결과값이 완전 달라지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편부터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겠죠. 사업자 등록 중에 입력하는 상호명은 우리 브랜드의 네임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검색 로직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검색 로직만 신경을 쓰면 상호명이 지저분하고 이상해지겠죠. 깔끔한 상호명으로 브랜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 조합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서 각자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장의 경우엔 당연히 브랜딩 안 돼 있고 아직 우리가 뭔지 아무도 모르니까 과감하게 강남 등갈비, 강남 짬뽕 이런 식의 단일 키워드로 가보시는 것도 선택지에 넣을 수 있겠고요. 기존 브랜드에서 SEO 때문에 수정하시는 거라면 지역 키워드 브랜드 조합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위 노출 점수까지 잡아가시는 상호명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그렇고 간판에 적혀있는 상호명도 그렇고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매장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단일 키워드로 가셔서 오픈하자마자 충분한 노출로 플레이스 경험치를 쭉 쌓아주신 후에 정정 신고를 통해서 브랜딩된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이신 경우엔 지역 키워드 브랜드로 정정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총 8편의 영상으로 플레이스를 총 정리해 드릴 텐데 아직 2편이잖아요. 뒤쪽 영상의 내용에 심화된 사례들과 분석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전체 영상이 다 올라오면 충분히 돌려보시면서 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확 올려주시고요. 그 이후에 상호명을 건드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절대로 영상 한 편만 보고 바로 사업자를 내시거나 수정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업종 코드를 입력할 때도 세무 관련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가 플레이스를 보는 관점에서는 저 사업자를 어떤 키워드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지 참고하는 데이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이신데 원하는 키워드가 술집이라면 요리주점, 술집, 이자카야 같은 카테고리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 똑같은 식당이더라도 원하는 키워드가 맛집이라면 양식, 일식, 돼지고기 요리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로 설정하셔야 좋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PT라고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오길 원하신다면 스포츠 시설 카테고리로 가시는 게 보통이고요. 그냥 헬스장 키워드를 원하신다면 카테고리 자체를 헬스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애드랭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산 헬스장의 경우에는 스포츠 시설로 설정해 놨는데도 안산 헬스장, 안산 PT 키워드 둘 다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설정을 잘 했을 때 연관도 기반에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안산 헬스장의 경우처럼 플레이스 자체의 인기도를 올릴수록 더 넓은 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유재석 님이 약사가 아닌데도 그분이 추천한 영양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잖아요. 어느 지역 맛집을 검색했을 때 엄청나게 인기 있는 술집이라면 맛집 키워드에도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플레이스 로직은 워낙 자주 바뀌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100% 무조건 이렇게 해야 정답이다 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영상에서 업종을 선택하는 것과 키워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뤄볼 테니까요. 지금은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주소 설정 부분인데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잖아요. 그때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와 우리가 플레이스에 입력하는 주소가 100%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주소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서 한 건물에 301호, 2호, 3호, 3층 전체를 다 쓰고 있어서 그냥 3층이라고 입력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주소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주소 불일치로 검수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검색 반영은 되는데 순위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복잡해지지 않게 홈택스에 등록된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이제 플레이스의 상세 설명글과 대표 키워드를 정해야 되는데, 소개글 1000글자 내외 정도랑 사진 여러 장을 처음부터 다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꽉꽉 채워 넣을수록 트집 잡아서 반려시킬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생기겠죠. 처음에는 그냥 필수 정보 3가지, 상호명, 카테고리, 주소 이 세 부분만 채워주시고 심사 요청을 넣어주세요. 공휴일 제외하면 한 1시간 이내에 승인이 날 텐데, 긴 내용의 설명글과 사진, 키워드 같은 추가 항목들은 승인 후에 천천히 넣으시면 됩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상세 설명글과 대표 키워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정말 신경 써서 전략적으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작은 단어 하나하나들이 각 키워드에서 플레이스 순위를 확 바꾸거든요. 지금 이미 애드랭크로 플레이스를 관리하시는 똑똑한 사장님들은 설명란에 인사말이나 우리 매장 친절하다, 깨끗하다 이런 형식적인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짧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텍스트로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매장 소개란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어떤 구조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 여부와 순위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세 설명글과 대표 키워드는 우리가 노출시키기 원하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정해두고 그 키워드에 집중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키워드에 최적화된 설명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구조에서 대표님들의 지역과 업종에 맞게 그리고 원하시는 키워드에 맞게 수정하셔서 설명글을 세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강남 등갈비, 성수 네일샵, 건대 고깃집 같은 키워드를 넣을 건데 우리가 상세 설명란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정해뒀어야 되는 거죠. 지역, 업종, 목적이 섞인 단어들로 5개를 설정합니다. 근데 깨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건대 고깃집도 고깃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깃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두 키워드 중 어떤 키워드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 이 부분도 고려해서 설정을 하시거나 복잡하면 그냥 두 키워드 다 대표로 설정해 두셔도 되겠죠. 찾아오시는 길 설정도 굉장히 투박하게 작성해 놓은 플레이스가 많은데 이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써서 세팅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 요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길을 알려주는 방식은 고객들이 보기 편한 것도 있지만 네이버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유료 강의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넣냐에 따라서 인식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애드랭크에서 A/B 테스트를 수없이 진행하면서 알게 된 팁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이름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교차로 이름 같은 상징성 있는 키워드들을 사용했을 때 가장 강한 인식 반응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뱅뱅 사거리 앞 버거킹 건물 3층, 건대 입구역에서 직진 후 스타벅스 골목 좌회전 50m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다는 거죠. 길 안내 후에는 쭉 다 읽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 하나만 추가해 두셔도 그냥 길을 안내하는 글에서 안내 후 행동 유도까지 끌어내는 글로 바뀝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야 그걸 보고 누가 구독 누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지도에서 바로 보기를 누르거나 플레이스 아래쪽에 길찾기를 누르라고 한마디만 적어줘도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 달, 2달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확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스 등록하실 때 웹사이트? 이건 뭐지? 하고 비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채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신 경우에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그냥 내 매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우리 매장의 블로그 계정 아니면 유튜브 계정이 있다면 내 사업체와 관련 있는 SNS 플랫폼을 연동시켜 놓는 것도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뭐라도 연결시켜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요소들이 채워져 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브랜드 신뢰도도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플레이스에서 인스타로 넘어가서 구경하게 된다면 그 시간만큼 플레이스 체류 시간까지 함께 올라가니까 이 웹사이트란을 비워둘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것 말고 검색 로직에서도 유리한 점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부가 서비스, 네이버 예약, 스마트콜, 쿠폰 이 3가지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약 부분도 마찬가지로 날짜나 시간이나 메뉴 같은 것들만 설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상세 설명란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텍스트가 들어가는 공간들은 전부 다 SEO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예약해주세요, 편하게 예약 후 이용하세요 이런 문구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역명, 업종명, 서비스명 같이 핵심 키워드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예약란을 세팅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전화번호도 스마트 ARS로 설정해둬야 되는데 네이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받아서 AI로 음성 안내를 해준 다음에 연결을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인데 이걸 해두시지 않고 그냥 010 핸드폰 번호로 받으시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전화가 100통이 걸려와도 네이버가 알 수가 없겠죠. 전화로 들어오는 트래픽 하나하나를 네이버가 인지할 수 있게 세팅해 놓는 것만으로도 상위 노출 점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쿠폰이나 소식란, 이벤트 같은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홍보용 기능들을 귀찮다고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렇게 네이버가 하라고 딱 정해준 것들은 무조건 다 챙겨주셔야겠죠. 네이버가 인지할 수 있는 최근 활동들로 점수가 쌓여가는 건 기본이고 고객 입장에서도 텅텅 비어있는 플레이스들과 비교했을 때 둘러볼 요소들이나 혜택들이 하나씩 더 생길수록 클릭률과 그 플레이스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순위 상승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정리하자면 네이버가 긴 시간 많은 개발 비용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기능들은 웬만하면 그냥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걸 다 썼을 때 순위가 막 치솟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굳이 이 기능들을 안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다 세팅을 해두시는 걸 진짜로 권장드립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업자 등록은 SEO 1단계를 설정하는 개념이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할 때도 처음에는 상호명과 카테고리, 주소, 핵심적인 세 부분만 채우고 통과시킨 다음에 이후에 상세 설명글이나 대표 키워드 같은 세부 내용들을 채우자. 상세 설명란은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대표 키워드로 설정해둔 지역 플러스 업종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으로 시작하고 플레이스 내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키워드를 한 번씩이라도 넣어주자. 다음 3편에서는 리랭크와 상호명 키워드 한 방으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실제 사례들
사례들과 상호명 때문에 일정 이상 못 올라가는 속상한 사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